안녕하세요. 다마스커스 운영자입니다. 이번에도 본격 10분 책 소개팅으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기독교 변증입니다. 사실 다마스커스를 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변증서적 좀 추천해달라, 변증서를 딱 한 권 읽는다면 뭘 읽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드리는 답변에서 꼭 빠지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먼저 저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만 22살의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 천재입니다. 왜 천재라고 부르느냐? 저는 천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또렷한 편인데 도대체 이 나이에 나는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을 저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무신론을 버리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신앙을 버리게 된다고 말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셈이죠. 그러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같은 옥스퍼드에서 신학 박사학위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성공의 사제이자 신학 교수로서 옥스퍼드 대학, 런던 대학 등에서 가르치게 되죠. 또한 기독교 변증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공개 토론에 나가서 무신론을 옹호하는 교수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하죠. 첫인상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각 주와 색인 제외하고 316페이지인데요. 받아보면 딱 이제 적당한 크기이고 디자인이 꽤 이뻐요. 디자인이 꽤 이쁘고 이제 재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변증을 처음 접하는 사람 기준에서 좀 낮은 2.5점을 드렸는데 원래 이 분야에 관심이 좀 있다 그러면 4에서 5점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익성은 4점을 드리고요. 1점이 깎인 이유는 실제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을 뿐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천까지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4점으로 드렸습니다. 자, 난이도의 경우 3.5점을 줬는데요. 중간에 한두 챕터 정도 어렵게 느껴지실 만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쉽게 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론적인 변증 서적에 비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내 맘대로 세 줄 요약. 자, 1장에선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가 나옵니다. 기독교 변증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기독교 변증의 장점과 한계점, 그리고 변증의 시대적인 기초, 이성이 지배하던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러이러했던 변증이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이미지가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러이러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런 최신 꿀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증의 신학적인 기초, 과연 변증은 신학적으로 올바른 방법인가? 신학자로서 저자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변증의 성경적인 기초,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청중의 중요성, 베드로나 사도 바울 등의 예를 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청중에 맞춰서 어떻게 설교의 내용을 바꾸어 나갔고 어떻게 강조점을 달리했는지,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어떻게 변증을 해나갔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사 중에 서울대 천체물리학과의 우중학 교수님의 추천사를 읽어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변증이 대화라면 전도는 초대라고 명확히 정의한다. 초대는 흔하지만 대화는 별로 없는 한국교회에 변증에 대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 이렇게 변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왜 기독교의 합리성이 중요한가? 왜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가? 그건 믿음에 반대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훌륭하게 답을 하고 있고요. 과학 철학의 역할.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이자 신학자예요. 그리고 이 과학과 신학, 이 두 가지 실제를 연결하는 그 고리를 과학 철학으로 보고 있어요. 이 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포인터들, 그렇다면 신앙의 이성적인 토대가 되는 실마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원,
모든 존재하는 것에 기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우주 자체의 기원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 그리고 미세 조정, 아주 극한의 타이밍이나 숫자만 달라졌어도 이 우주의 생명은커녕 화학이라던가 과학 자체도 성립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질서, 어째서 이 우주는 인간이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도덕성,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갈망,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무언가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 그런 갈망,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리고 아름다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어째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어째서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가? 그리고 관계성, 왜 인간은 그렇게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고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가? 그리고 영원성, 왜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왜 항상 영원히 사랑할게,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영원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가? 맥그레스는 이 8가지 포인터들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할 것인가? 기독교 변증의 진입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청중에 맞춰서 설명, 논증, 이야기, 그리고 이미지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 개발하기. 예로 중요한 2가지 이슈를 들어주는데요.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단지 목발에 지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변증 방식 개발하기.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스승들에게 배우고 또한 스스로 연습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뽑아보는 글귀. 자, 페이지 14페이지에 비교적 초반부에 변증학은 소통을 독려한다. 다시 말해 변증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의 사상에 대해 꽁무니를 빼거나 그 사상을 무시해도 되는 척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상과 소통하라고 독려한다. 변증학은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이 건너기 힘든 다리를 변증학이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맘대로 한 줄 평. 기독교 변증을 주제로 북토크나 강의를 한다면 단연코 1순위인 책. 이 책 자체가 맥그레스가 학생들을 학기 중에 가르쳤던 내용을 토대로 쓰여진 거라서 이제 강의나 북토크 인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책을 가지고 모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참 되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책을 단지 머리에 넣고 지적 만족을 하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게 독려하는 책이라는 점,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잡으시겠어요? 보이는 즉시 집어들고 싶습니다. 일단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요. 3번, 아니요, 그냥 안 봄. 자, 이 1, 2, 3번 중에 고르신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혹시 소개되었으면 하는 책 있다면 추천도 남겨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you've got to go home now. Okay, go ahead. Thanks for joining us.